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2학년도 약학대학. 자, 전형 특징과 예상 등급 컷. 자,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약대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37개의 대학이 전체가 다 약대가 선발하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약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왜? 전년도의 경쟁력과 전쟁료의 등급 컷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매우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대를 보면 약대가 보인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약대 예산 등급에 대한 부분들 또는 대학들 전형마다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약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2강 일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6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순천대, 대구카톨릭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충북대, 차이과대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대 선발을 하지 않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순천대학교, 의대 선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선발이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의대 선발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대의 입시 결과와 또 대학에서 선호하는 전형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점수대 어떤 학생부로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꼭 우리가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대학과 전형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다 해서 그냥 무조건 원서를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가천대학교 의약학 전형의 특징은 뭐지? 그럼 이 의약학 전형에서 주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뭐지? 이 약학 전형에서 주로 평가 방식은 뭐지? 평가 유형은 뭐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경쟁력을 고려했었을 때 적합한 대학의 구간들을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가 지금 보면은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세계영역 등급합이 6,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가 세계영역 7, 그 다음에 전북대 원광대가 세계영역 7, 그 다음에 충북대가 되면 세계영역 등급합 8이에요. 수능체제가 낮으면 당연히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능체제가 낮으면 학생들이 몰리죠. 학생들이 몰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 내신 성적이 매우 올라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원광대학교 소리 면접 전형이 있다? 그럼 원광대학교는 서울대보다 낮은 학교니까 내신 성적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시는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 가나 다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의 서열이 정해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수시는 대학의 서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평가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제일 좋은 학교니까 내신 성적이 제일 높을 거고, 어떤 학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학교는 내신 성적이 낮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세계영역 등급합이 6 이하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또 학생들 중에서 서울권에 있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연계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1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이겠죠. 1.56789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체제를 충족했었을 때 이런 대학들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크고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학의 유형에서 좀 차이가 있는 점들은 가천대학교하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대학의 유형이 좀 다르죠. 가천대학교와 단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과학고 중심의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종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천대나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면서 내신 성적이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이과대학은 우리가 이제 약대 전년도 경쟁률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경쟁률이 높았다는 점들이 우리가 이번에 2020년도에 신입학으로 연결이 되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천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3명을 선발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 가천의 약학 전형에서 12명을 선발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영역 등급 합의 5에 2개 과목 평균의 절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비교적 높죠. 근데 모집 인원이 사실 애매한 모집 인원이거든요. 만약에 모집 인원이 20명 정도 모집 인원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사고의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어요. 12명 정도 되고 틀림없이 저 정도면 경쟁률이 20대 이상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충원율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천대학교에서 위로, 가천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약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천대의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권에 있는 약대를 썼을 때 이동 가능성이나 아니면 치대나 의대를 썼을 때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인데, 약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서울 경기권의 학교에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대의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바라보는 지점은 바로 어디냐면 치대나 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상위권 학생들, 약대의 원서를 쓰는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치대나 의대의 원서를 쓸 거예요. 그런데 치대나 의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야. 참, 학생부 내신 성적이 1.1이냐 1.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의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뭐가 결정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등급, 세계영역 등급 5의 2과목 평균 절사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대나 치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가천의학과 정원은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상향 지원을 한다, 추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이 하나의 구간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국대학교 천안은 DK 인재 전형이 8명밖에 안 뽑아요.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라는 점, 이 점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는 사실상 대학에서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평가의 유형들이 획일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는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있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DCU 전형이에요. 5명을 뽑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지금 보게 되면 1단계 배수가 7배수, 배수가 높죠. 배수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능 최저에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를 봤더니 세계영역 등급 합의 6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뭐라고 하죠?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높다고 얘기하는 편이 좋아요. 왜 높다고 얘기하는 편이 좋냐면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서울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쓸 것 같냐면, 첫 번째는 대학의 전체적인 레벨을 봤었을 때 대구가톨릭대가 약대의 최상위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럼 약대에 어떻게 보면 중간이나 아래쪽 레벨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상향을 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하나 쓰면서 위로 상향을 치겠죠.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몰려 쓰는데,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교과 성적에 자신이 없거나 수능 체제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7배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고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한 1.40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선발하는데 큰 사람 전형이고 2명이죠. 이런 대학은 사실은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명인데 이건 뭐 누가 어떻게 뽑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으면 또 혹시나 하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을 쓸 수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국가 지역인재 전형에서 25명을 뽑기 때문에 아마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시겠죠.
그렇죠?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은 사실상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활동 역량이 우수하든 또 내가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든 어떤 학생이들 하더라도 쉽게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광대학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북대학교에 비해서는 서류 면접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4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역인재 전북 전형도 11명 정도 되어지죠. 그러면 지역인재 전북 전형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들은 그냥 일반계 보통 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아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원광대 의대가 있고 원광대 치대가 있고 원광대 한의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광대 약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서 지원에 되게 용이한 학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지원 구간이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북대도 아시는 것처럼 충북대 의대나 충북대 수의대나 충북대 약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점 이런 지점이 원서 지원에 가장 어려운 점이고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과 2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 1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2에서는 서류평가 100%에서 수능 체제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8.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낮죠. 당연히 수능 체제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학생들이 몰릴 거고 학생들이 몰리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작다라는 점 또는 수능 체제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원서 지원의 구간으로는 적절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전형에서 13명을 뽑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14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보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6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모집 인원은 뭐 적은 편이지만 대부분 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부분 적기 때문에 6명 정도를 그렇게 막 적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능 체제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7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과탐을 하나 반영하니까 약대 원서를 쓰자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해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대학에 붙으신 분들이 다른 대학에 못 붙는다는 점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남대 같은 학교는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최초 합으로 못 붙으면 못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뭘 생각해야 돼? 내 성적으로 과연 최초 합으로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고 만약에 최초 합으로 붙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을 노려야 되겠죠. 그러면 약대에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바로 어떤 구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수능 체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대에서 어디를 연결돼야 돼? 치대나 의대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수능 체제가 연결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세계 영역 등급합 5 정도의 수능 체제가 나와야 돼요. 36 정도를 반영하는 경우들은 의대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가천대학교 의약학이나 또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든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전형들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이동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 7 정도를 요구하는 이런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을 맞춘 학생들은 의대나 치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의 일반학과를 원서를 쓰면서 약대를 원서를 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붙었어. 또는 중앙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붙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약대를 붙었다. 그랬었을 때 중앙대를 갈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대부분 약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합격으로 못 붙으면 못 붙어. 아시겠죠?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수능 최저도 낮고 보니까 내신 성적도 낮은 것 같고 대학도 조금 만만해 보이고 한번 원서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붙지 못하면 추가 합격으로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최초 합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향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디를 노려야 된다? 상위 구간을 노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와 치대와 약대 중에서 올해 약대가 편입이 되어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치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에서 관심이 조금 더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치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게 되어질 때 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치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까지 했고요. 자, 전남대학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생활우수자 전형 여기 말씀을 드렸고, 순천대학교를 지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학생에서 3명을 뽑아요.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9명 정도 되어지는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원서를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집 인원이 3명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합격을 기대하면서 원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매우 기피할 수밖에 없고, 수능 체제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6 정도가 되어져요. 비교적 수능 체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교 같은 경우 수능 체제가 좀 높기 때문에 전남대보다는 순천대 같은 경우가 충원율이 높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대를 원서를 쓰면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순천대 같은 경우는 본인 내신 성적이 한 1.30 정도, 1.3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면서 수능 체제를 손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의과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3명을 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차의과대학의 사실 정체가 조금 불분명하죠. 그렇죠? 이 학교가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활동 역량의 중심,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전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모호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차의과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나눠져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전형의 학교정 추천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차의과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도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차의과대학에서 약대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차의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유형들을 보게 되어지면 볼록 활동 역량이나 또는 뭐 SCI 논문을 발표했다든가 이런 연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 13명에 뽑는 인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 역량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 활동 역량이 좀 우수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성적이면서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차의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약대의 원서를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행하는 대학을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13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봤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블로그에 내용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자소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는 학생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생부를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게 되어지면 약대 또는 의대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거든요. 약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약대 편입학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 약대 가기 위해서 자소서 썼던 학생들의 합격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될지, 또 학생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실 것 같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대와 치대와 의대의 차이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약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의대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거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약대와 치대와 의대의 차이점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게 결국은 의대, 치대, 약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게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확정되어진 건 내신 성적밖에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어. 그럼 내신 성적이 1.25야. 내신 성적이 1.25면은 의대를 써야 돼, 치대를 써야 돼, 약대를 써야 돼. 결정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8월이나 9월의 시점에서 수능을 보는 11월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대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들 의학 계열은 미충족 비율이 높고 결국은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의 차이가 아니고 핵심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근데 수능 최저가 좀 더 일찍부터 수능이 조기 완성이 되어져야 대학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해?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기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의대냐 치대냐 약대를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교과 성적,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그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내가 이제 의학 계열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감사합니다.